자, lengthen이라고 하는 명령어는 길이를 직접 조절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lengthen입니다. lengthen은 선의 길이를 직접 조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선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자, lengthen이라는 명령을 실행해 보죠. 이건 리버스고, 네, 요게 lengthen입니다. 요게 lengthen이에요. lengthen 명령을 실행하면 제일 첫 번째로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아니, 방법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이나믹, 토탈, 퍼센트, 델타 이렇게요. 다이나믹은 동적이란 뜻으로 마우스로 객체를 클릭한 뒤 적당히 그 길이를 마우스를 이용해서 조절하는 걸 다이나믹이라고 합니다. lengthen, 이번엔 토탈입니다. 토탈은 말 그대로 그냥 전체 길이를 말해요. 토탈 누르면 이 선의 길이를 여기다 입력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0, 그 다음에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클릭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250이니까. 자, 다시 봅니다. lengthen, 이번에 퍼센트입니다. 퍼센트는 백분율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100보다 크면 객체가 커지는 거고 100보다 작으면 객체가 작아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2배씩 이렇게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2배씩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퍼센트를 50이라고 놨습니다. 그러면 절반씩 그 크기가 이와 같이 줄어들겠죠. 자, 다시요. 이번엔 델타입니다. 델타를 제일 많이 써요. 델타라고 하는 건 증가하고 감소하는 증감값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이라고 하면 한 번 클릭할 때마다 선이 이와 같이 50mm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델타를 마이너스 100 했습니다. 그럼 한 번씩 클릭할 때마다 이와 같이 100mm씩 줄어들다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줄어들 겁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 선의 길이가 100보다 작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먼저 X라인으로 0도선 하나, 90도선 하나를 그렸습니다. 얘네들은 중심선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 수평선이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51도, 그 다음 49도 갑니다. 로테이트, 그 다음 카피 51도, 다시 로테이트, 카피 49도. 자, 트림으로 끊어내면 기본 모습 됐고요. 옵셋 64mm, 다시 옵셋 72mm. 그 다음 서클 반지름 32mm, 서클 반지름 10.4mm, 다시 서클 반지름 20mm, 옵셋 10.4mm, 매치 프로퍼틱스로 색상 맞추고 필렛, 그 다음 트림, 다시 옵셋 20mm, 다시 한번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트림, 다시 한번 필렛, 반지름 32mm,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쳐놓고요. 여기 아닌데
다시 한번 서클 46.4mm. 뭐지? 10mm가 들어갔네요. 스트레치로 10mm 늘려주면 되겠고요. 다시 필렛 반지름 32mm. 네,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 서클 반지름 80 매치 프로퍼틱스. 자, 기본적으로 트림되는 건 좀 잘라 보자고요. 서클 반지름 7.2mm, 옵셋 7.2mm, 매치 프로퍼틱스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치고 트림으로 좀 끊어야 되겠네요. 다시 필렛 반지름, 그 다음에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다시 서클 반지름 16, 옵셋 16mm, 매치 프로퍼틱스. 그 다음 필요 없는 부분들을 조금씩 끊어 봅시다. 자, 필렛 반지름 0으로 해서, 그럼 이제 이런 모습이 될 거고요.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다시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16, 역시 트림으로 다 끊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랭슨을 쓰는 겁니다. 델타 3mm,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모습이 완성됐죠. 전에는 이 3mm를 옵셋해서 썼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랭슨의 델타를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는 트림하고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브레이크 명령을 써서 잘라낼 겁니다. 모디파이 명령어에 보시면 여기 브레이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두 개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고 한전 브레이크가 있고. 자, 브레이크 명령을 실행하면 캐드가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뜹니다.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하는 바로 여기가 첫 번째 점입니다. 그리고 커서를 이동해서 끊으면 돼요. 다시 한번 봅니다. 브레이크 선택을 합니다. 선택하는 순간 이 지점이 첫 번째 점으로 인식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적당히 거리를 띄워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번엔 이렇게 선을 그려놓고 정확하게 자르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트림처럼 자르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이렇게 합니다. 브레이크를 하고 먼저 선택을 하세요. 선택을 하면 이미 브레이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옵션에 보면 퍼스트 포인트를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퍼스트 포인트를 누른 다음 교차점, 그 다음 교차점. 그러면 트림처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잘 보세요. 브레이크 일단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퍼스트 포인트를 눌러서 다시 지정합니다. 첫 번째 점을 여기다 교차점으로 지정하고요. 세컨 포인트도 교차점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똑같은 점으로 지정이 되면 이와 같이 한전 브레이크가 일어나 버립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어요? 다시 보세요. 분명히
이렇게 하나로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둘로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모디파이에 보시면 바로 여기는 한전 브레이크요. 브레이크 할 객체를 선택하고 끊어야 할 위치 클릭해주고, 그러면 이와 같이 한전 브레이크가 간단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전 브레이크 하는 건 브레이크 명령어 말고 여기 나와 있는 브레이크 앳 포인트, 즉 한전 브레이크를 쓰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이번엔 포인트를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와 P타입입니다. 자, 특별한 건 없어요. 포인트 그런 다음 그냥 꼭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 클릭하시면 돼요. 포인트 명령어, 그 다음 화면 클릭. 이렇게 정점이 추가가 됩니다.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한번 해보시죠. 포인트는 특별한 명령어는 없습니다. 그냥 포인트 명령어 실행하고 그냥 점 꾹 클릭해주면, 마우스로 화면 한번 클릭해주시면 그냥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포인트는 어떻게 쓰느냐? 바로 여기 있는 P타입이라는 명령어랑 함께 써야만 합니다. P타입, 포인트 타입. P타입 명령을 실행하면 이와 같은 대화 상자가 뜹니다. 딱 반 잘라가지고 위쪽이 점의 모양, 아래쪽이 점의 크기, 이렇게 됩니다. 자, 모양을 바꿔볼까요? 오케이. 자, 점의 모양 바뀐 거 보이시나요? 포인트. 자, 점 추가되는 것도 보이시나요? P타입, P타입. 자, 점의 크기입니다. 보시면 옵션이 두 가지 옵션이 있어요. 셋 사이즈, 릴레이티브 스크린, 화면의 상대적인. 그 다음 셋 사이즈, 인 앱솔루트 유니트, 절대 단위. 오토캐드가 지닌 절대적인 단위. 즉, 위의 것은 이 스크린의 5%만한 크기로 쓰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아래 거는 지금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죠. 그러니까 5mm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1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이시나요? 점 하나하나가 이 화면의 10% 크기란 뜻입니다. P타입. 자, 이렇게 되면 10mm로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10mm로 들어가는 거. 이렇게 10mm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두 가지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걸 할 거냐면 이 점과 이 점을 서로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해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교차점이 있네요. 라인, 인터섹션. 자, 찾아지나요? 안 찾아지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센터. 찾아지나요? 안 찾아집니다. 자,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수학적인 정의로 점에는 크기가 있나요? 없죠. 모양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양을 만들어 넣은 거죠. 이해되시나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허상인 거예요. 형식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아요.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바다에 나가면 부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근, 그러니까 연안이라 그러죠. 연안 쪽에 이렇게 부표가 둥둥 떠 있어요. 그럼 그 무슨 의미냐면 그 부표 아래 암초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배를 운전하시는 분이 거기 이렇게 피해서 가요. 조금 먼 바다로 가면 어부들이 그물을 던지고 그물 끝에다가 부표를 달아놔요. 이거 내 그물이야 라고 표시해놓고, 그래 놓고 이제 그 그물 던질 때 그 조타실인가 거기에 GPS를 체크해 놓더라고요. 그러면 하루나 이틀 뒤에 어차피 고금방이 있을 테니까 거기서 찾는 거죠. 그러니까 부표 밑에는 뭐가 있다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부표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점을 찾는 오스냅은 별도로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점을 찾는 오스냅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 개를 적어 놓은 겁니다. 점을 찾는 오스냅은 노드라는 오스냅으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라인, 노드가 정확하게 점입니다. 이렇게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노드 명령어로 한번 점들을 이어 보시죠. 자, 두 번째 오스냅입니다. 니어레스트라는 오스냅인데, 니어레스트는 근처란 뜻입니다. 그냥 근처란 뜻이에요. 라인, 원래 니어레스트는 이렇게 객체 위의 모든 점들을 찾는 오스냅, 이게 니어레스트예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객체를 찾아라, 이게 니어레스트의 정의입니다. 니어레스트, 이런 식으로 커서 위에 있는 모든 객체를 찾는 오스냅, 이게 니어레스트예요. 그런데 커서 근처에 뭐가 있어요? 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 하나 딸랑 있으니까 그걸 딱 찾아내게 돼요. 자, 니어레스트를 이용해서도 한번 해보시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을 겁니다. 자,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얘를 6등분 하고 싶어요. 이 선을 6등분으로 이렇게 딱 잘라내고 싶습니다. 보시면 디바이드가 있고 메주어가 있습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몇 번 나왔어요, 지금. 자, 디바이드는 똑같이 나누는 걸 말합니다. 피자를 6조각 내주세요. 이건 디바이드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0을 뭐 30mm씩 그러니까 30cm씩 끊어주세요. 30cm, 30cm 이렇게 끊는 거죠. 이건 메주어입니다. 길이로 잘라 나가는 건 메주어예요. 그럼 어떻게 나누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메주어는 여러분들 난간 봉 있죠. 계단 올라올 때 난간 있잖아요. 난간 밑에 난간 봉이 있죠. 얘네들 간격이 300mm예요. 그러니까 3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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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mm 가고 저 끝에 가면 짜투리가 남아요. 이런 건 메주어로 들어갑니다. 길이로 쭉 나누어 나가는 건 메주어.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똑같은 간격으로 잘라 나가는 건 디바이드입니다. 자, 6조각 낼 거예요. 이건 디바이드입니다. 디바이드 선택하고 여기에 세그먼트, 넘버 오브 세그먼트, 즉 몇 조각으로 나눌 겁니까? 6조각입니다. 딱 했는데 뭐가 들어가나요? 포인트 들어간 거 맞습니까? 제가 왜 포인트를 먼저 설명했는지 이해되시나요? 네, 포인트를 못 따르면 디바이드하고 메주어는 못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에는 메주어입니다. 자, 선의 길이를 먼저 체크하고, 네, 350이네요. 70, 57은 35, 66에 30, 네. 자, 메주어. 그러면 메주어는 길이로 나눈다 그랬죠. 그러니까 클릭하면 제가 여기 클릭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끝쪽에서 이렇게 나눠 나갑니다. 그리고 나눌 길이를 입력하라고 해요. 100mm. 그러면 이렇게 100mm, 100mm,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메주어 선택하고 100, 엔터. 그러면 이렇게 100mm씩 나누고 짜투리가 남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조회 명령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 명령어입니다. 즉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종종 잃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찾거나 할 때 쓰는 명령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디스턴스 명령어입니다. 거리를 측정할 때 사용하는 명령어예요. 디스턴스, 즉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몰라요. 제가 대충 그렸거든요. 디스턴스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러면 이렇게 디스턴스 값과 각도가 계산되어져서 나옵니다. 방향이 달라지게 되면 당연히 방향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각도는 소수점이 안 나와요. 거리는 소수점이 나오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디스턴스는 그냥 점 2개 찍어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되게 많이 써요. 설계를 하다 보면 거리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디스턴스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기 유니트라고 하는 명령어 적어놨습니다. 이게 단위인데요. 단위예요. 자, 유니트라는 명령을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랭슨, 길이에 대해서, 앵글, 각도에 대해서, 그 다음 기본 단위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소수점 4자리까지 나오라고 체크되어 있죠. 근데 각도는 어떤가요? 소수점 자릿수가 있나요? 없죠. 네, 똑같이 4자리로 놨습니다. 오케이. 디스턴스. 자, 소수점 4자리까지 표현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한번 해보시죠. 자, 그러면 따져보죠. 우리는 기본 단위가 밀리미터죠. 자, 1미터는 몇 밀리미터일까요? 아니, 1cm는 10밀리미터죠. 그러면 1미터는 100cm이고 다시 말하면 1000mm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우리는 센티미터를 안 써요. 그러니까 1m 이꼴 1000mm라고 따지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제가 1000단위 자릿수 찍어놨죠. 그죠? 1000단위 자릿수를 찍어놓고 1000을 빼버리면 그게 곧 미터가 됩니다. 제가 사각형을 지금 하나 그려놨죠. 1000m에 1000m, 아니 1000mm에 1000mm. 즉 가로 세로가 1m인 정사각형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야 이제 면적 계산할 때 조금 이해가 편하거든요. 자, 그럼 면적을 계산해 보죠. 에어리아. 그러면 이렇게 딱 둘로 쪼갭니다. 코너 포인트와 오브젝트, 요 두 개가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점을 찍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면적을 계산하거나. 그럼 여기 add 에어리아와 서브젝트 에어리아는 뭐냐? 면적 추가하기. 여기 공간과 여기 공간이 두 개가 있어요. 혹은 세 개가 있어요. 이 세 개를 면적을 다 추가하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add 에어리아. 근데 여기 있는 면적은 좀 빼고 싶어요. 이럴 때 쓰는 게 서브트랙트 에어리아. 서브트랙트가 빼다란 뜻입니다. 빼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면적 더하기와 면적 빼기입니다. 면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면적 계산하는 건 두 가지밖에
방법밖에 없습니다. 점을 찍어서 면적 계산하거나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면적 계산하거나.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라는 건 뭐예요? 서클이나 폴리라인이란 뜻입니다.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서 계산하시면 편해요. 조인 명령어 기억하시죠? 네, 조인 명령어로 클릭하면 하나의 폴리라인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때 오브젝트를 클릭하시면 돼요. 자, 보시죠. 먼저 점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녹색 상자가 나오죠? 엔터. 그러면 여기 면적 계산되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우리 이건 계산할 수 있어요. 자, 1m 제곱입니다. 1000mm 곱하기 1000mm입니다. 그러니까 m 제곱이 돼버립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계산해 보시죠. 자요. 다시 볼까요? 에어리아. 이번엔 오브젝트를 클릭해 보죠. 자, 원은 어떻게 클릭할까요? 원은 점으로 클릭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브젝트로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면적과 원둘레가 계산되어집니다. 오브젝트로 이렇게 렉탱글을 클릭해도 간단하게 끄집어낼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보죠. 서클, 반지름 200, 서클, 반지름 250, 서클, 반지름 300,
서클 반지름 350. 자, 트림. 자, 얘에 대한 면적을 구하고 싶습니다. 모양이 좀 복잡해졌죠? 자, 이런 경우라면 방금 전에 설명한 대로 조인 명령어로 선택을 합니다. 자, 하나로 연결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에어리아, 그 다음 오브젝트, 그리고 클릭. 그러면 이와 같이 면적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면적을 마저 더 해보도록 하죠. 자, 면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포인트를 지정하거나 오브젝트를 선택하거나. 자, 지금 제가 여러 개를 조금 더 만들어 놨습니다. 일단 면적을 좀 더 해볼까 합니다. Add Area로 누릅니다. 그러면 역시 포인트하고 오브젝트는 기본적으로 딸려오는 거고, 서브트랙트, 면적 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자, 오브젝트로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이 전체 면적이, 토탈 면적이 이와 같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도 토탈 면적을 한번 구해 보시죠. 에어리아, 자, add 에어리아, 그리고 오브젝트로 전부 다 클릭합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 엔터, 서브트랙트, 이번엔 면적 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누르면 내가 누른 만큼의 면적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토탈 면적이 계산되어집니다. 자, 한번 계산해 보시죠. 어쨌든 그래서 한자나 한 1피트나 대부분 다 그냥 30cm로 퉁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자라는 단위도 있지만 우리는 또 평이라는 단위도 있습니다. 자, 한 평은 얼마에 얼마일까요? 집을 살 때는 반드시 평으로 이야기하죠. 자, 한 평은 3.3 cm죠. 아니, 미터 제곱이죠. 3.3 미터 제곱인데 얘가 6자 곱하기 6자입니다. 네. 밑에 거네요. 네. 6자 곱하기 6자. 그게 한 평입니다. 그 루트 3.3 하면 나와요. 대략 1.8 곱하기 1.8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6자가 30cm니까 1.8m가 나오는 거죠. 1.8m에 1.8m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피트는 뭐 30.48이지만 얘는 12인치입니다. 1인치는 2.54cm이고요. 자, 이 자라는 단위는요, 어디서 많이 쓰냐면 나무요. 나무를 취급하는 곳이요. 목재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베니어 합판 있죠. 베니어 합판을 사러 갔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6T, 그러니까 두께를 먼저 얘기해요. 6T, 뭐 3의 8, 3의 6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자의 6자 이런 뜻이에요. 세자 8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재 쪽은 다 아직도 자를 씁니다. 제가 결혼할 때 그때는 붙박이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장롱을 사야 했었습니다. 지금도 장롱은 사죠. 그러면 보통 뭐라고 해요? 세자장이라고 하죠. 세자, 6자, 9자, 12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 목재잖아요. 나무를 쓰는 곳은 아직도 자 단위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자 그러면 90cm. 이해되셨나요? 90에 2100.
900에 2100. 그게 이제 장롱 치수입니다. 장롱의 이 깊이가 얼마일까요? 네? 70? (600이요) 왜 600이냐면 어깨 폭이요. 어깨 폭이 600이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설계할 때 그렇게 설계를 해요. 깊이를. 우리가 흔히 들락달락하는 방문 같은 경우도 900에 2100입니다. 그러니까 왜 900을 주냐면 어깨 폭이 600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뒤 폭이 300입니다. 한 사람은 이렇게 통과하고 한 사람은 옆으로 이렇게 비켜설 정도의 폭. 그래서 우리가 통로를 줄 때 최소 통로가, 그러니까 통로 가장 제일 작게 주는 경우가 900이에요. 그러니까 90cm를 가장 적게 줍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통로를 1m 정도를 줘요. 여유 있게. 근데 보통은 그 최소 통로 최소 폭이 그래서 900이 나오는 거고, 사무실에서 이렇게 의자, 이렇게 책상 이렇게 배치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그러니까 책상과 책상 간격은 900mm를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제 600mm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 통과하면 한 사람은 비켜서 있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자단위를 쓰는 데가 또 있어요. 유리요. 유리는 아직도 자단위를 써요. 애기들이 태어나가지고 애기들을 키우는데 을에 거쳐가는 관문들이 있어요. 곤충 키우는 거하고 물고기 키우는 거예요. 물고기 키우려면 어항 필요하잖아요. 어항집에 가면 그 자반어항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자반어항이 뭐지? 그러고 못 알아들었어요. 한자 반 어항이요. 한자 반 어항. 저희 집에 자반 큐빅 어항이 있어요. 그때 30만 원 주고 샀거든요. 그러니까 45cm, 45cm, 45cm. 자반 큐빅 어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자단위를 많이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피에 대한 단위가 나와요. 자, 하나만 더 해보죠. 그 해배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해배. 일본 말이라 어이를 쓰든 아이를 쓰든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해배, 루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일본 말로. 이게 이제 건축 쪽에서 많이 쓰는 단어인데, 해배는 평방미라는 뜻입니다. 평방미터란 뜻이고요. 루베는 입방미터란 뜻입니다. 맞나요? 네. 평방미터, 입방미터. 무슨 뜻이냐면 얘는 미터 제곱을 뜻하는 거고, 얘는 미터 세제곱을 뜻합니다. 3제곱. 그래서 해배라는 단어를 건축 쪽에서는 많이 쓰는데, 이 벽지하는 아저씨들 있죠. 벽지하는 아저씨들이 해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벽지나 아니면 이런 바닥 타일 있죠.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해배라는 단어를 쓰고요. 루베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베는 부피에 대한 단위입니다.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레미콘 있죠. 레미콘 회사에다 전화할 때 오늘 5루베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미콘 차 하나가 5루베가 그래요. 차 하나 꽉 채워서 오면 그게 5루베라고 합니다. 5m 세제곱을 채울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콘크리트 있죠. 콘크리트 들이부을 때 그때 이제 레미콘 회사에다 전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콘크리트 섞어서 보내주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3루베 보내주세요. 뭐 10루베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 부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나왔던 비중도 나와 있었죠. 비중. 물 1 세제곱 센티미터죠.
비중은 물 1세제곱센티미터의 중량을 비중 1이라고 합니다. 나무를 깎아가지고 중량을 재보면 물보다 당연히 가볍겠죠? 어떤 나무는 0.4, 어떤 나무는 0.8 이렇게 나와요. 나무마다 조금씩 달라요, 비중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비중은 철이죠. 철의 비중이 7.8입니다. 기계 쪽에서는 이제 철을 사용하니까 철에 대한 비중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7.8 그러면 중량이 나옵니다. 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자, 그 다음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CALC, 그 다음 CAL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커맨드에다가 CAL까지 쓸 겁니다. 그리고 엔터. 그러면 여기에 계산식을 쓸 수 있습니다. 직접 계산식을 여기다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8 더하기 2 곱하기 5는 18 나오네요. 그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다가 CAL이 아니라 CALC까지 씁니다. 칼큘레이터. 그러면 계산기가 이렇게 뜹니다. 마우스로 8 더하기 2 곱하기 5는 그러면 계산식이 만들어집니다. 이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작업하면서 중간중간에 더하기 빼기를 자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칼큘레이터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커버하고 드로잉 리커버리라는 것을 좀 공부해야 됩니다. 드로잉 리커버리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드로잉 리커버리라는 명령을 실행하면은요, 자, 이렇게 생긴 대화 상자가 뜹니다. 여지껏 내가 썼던, 그리고 컴퓨터가, 그러니까 CAD가 작업하다가 순간 다운돼 버리면 내가 작업하던 게 다 날아가 버리죠. 네. 그걸 기억했다가 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커버리란 얘기는 복구하다란 뜻이에요. 리커버라는 얘기는 복구하다는 뜻입니다. 리커버는 파일 복구 명령어고 드로잉 리커버리는 도면 복구 대화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작업한 내용들을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거나 혹은 리커버 명령어로 파일을 오픈하면 파일을 복구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인면도가 있네요. 오픈.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파일이 오픈되면서 내가 작업했던 내용들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 파일은, 그러니까 이 대화 상자는 CAD가 내가 의도치 않게 다운됐을 때 그때 바로 여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리커버는 내가 파일을 띄웁니다. 파일을 복사해 오는 거예요. 아니, 파일을 오픈합니다. 자, 오픈. 그러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조금만 기다려 보죠. 자, 이렇게 뜹니다. 하나의 에러가 발견되었습니다. 하나의 에러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닫기를 누르면 이렇게 파일이 오픈됩니다. 파일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잘 깨져요. 그러니까 클러스터라고 합니다.
파일 조각이 여기 있고 그 다음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크게 있잖아요. 그럼 파일 조각이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랜덤으로. 그러면 파일 끝단에 클러스터라는 게 있고 이쪽 파일 끝단에 클러스터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요. 파일이 여기다 조금 쓰고 여기다 조금 쓰고 여기다 조금 쓰고 이런 식으로 하드디스크에다가 하드디스크 전반적으로 이렇게 막 들쭉날쭉하게 써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록해서 여기까지 이게 아니고 그냥 랜덤으로 이렇게 막 써요. 그러면 파일 끝에 보면 여기에 클러스터라는 게 있고 여기에 클러스터라는 게 있어서 서로 이렇게 파일을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요. 클러스터가 있고 클러스터가 있어서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근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저 클러스터가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아까 조금 아까 봤듯이 이 파일이 그런 파일이에요. 클러스터가 깨진 파일입니다. 그래서 리커버라는 명령을 그냥 오픈해도 물론 오픈은 되기는 해요. 좀 심각한 경우는 오픈이 안 됩니다. 그때는 리커버 명령을 써서 오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캐드가 복쭉해서 그런 것들 다 찾아가지고 복구해가지고 오픈해줘요. 그게 리커버 명령어입니다. 이게 옛날에 썼던 명령어예요. 옛날에 디스켓이라는 걸 들고 다녔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이 디스켓 깨지는 걸 엄청 많이 봤거든요. 우리 여자들 가방 있잖아요. 가방에 이렇게 똑딱이 가방 있죠. 그 똑딱이가 자석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거기다 딱 밀어놓고 와요. 그래 놓고 이제 다들 선생님 파일이 안 열려요. 그 디스켓이 자석이 되게 약했거든요. 떨어져도 깨지지만은 그 자석 때문에 파일 깨지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때마다 리커버 명령을 실행해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복구가 됐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꼭 얘기해 줘요. 여기 말고 뒤쪽으로. 그러니까 가방 앞쪽 말고 뒤쪽으로 자석 닿지 않게 그렇게 해달라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죠. USB 자체가 아무래도 플래시 메모리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어느 때 잘 발생하냐면 메일 보낼 때요. 파일을 첨부 파일로 해서 메일 보내잖아요. 다운받을 때. 그때 통신이 잠깐 늦춰지거나 잠깐 이상해지는 사이에 파일이 끊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혹은 이렇게 파일 복사할 때 그럴 때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리커버하고 드로잉 리커버리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명령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정투상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설계를 할 때는요, 투상을 해야 됩니다.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투시와 투상을 설명한 그림입니다. 위에 가번 그림은 투시입니다. 나번 그림은 투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시는 똑같은 물체가 여기 하나 있고 저 끝에 하나 있어요. 그럼 멀리 있고 가까이 있음에 따라서 사람의 눈은 가까이 있는 것을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건 작게 보이게 돼요. 이게 투시입니다. 원근감이죠. 투시는 원근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설계를 하는 것. 이건 투시라고 합니다. 근데 투상은 여기서 뭘 빼버리냐면 원근감을 빼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 있으나 저기 있으나 어떻게 돼요?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표현돼 버립니다. 이게 투상입니다. 사람의 눈은 약간 이렇게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원근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이 들어오는 시각 정보 차이가 조금 나요. 0점 몇 초 차이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원근감을 느끼게 돼요.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투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설계는 투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다시 보시죠. 가번, 나번, 다번은 투상입니다. 다만 라번은 투시라고 합니다. 투시는 뭐가 생기냐면 소실점이라는 게 생겨요. 소점이라는 게 생깁니다. 점점 멀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점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점이 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소실점이라고 합니다. 혹은 소점이라고 합니다. 이거 중학교 미술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이거 소점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소점이 생기는 것은 투시입니다. 소점이 한 개 있으면 1소점 투시도, 두 개 있으면 2소점 투시도, 세 개 있으면 3소점 투시도, 네 개 있으면 잘못된 거고 3소점밖에 없는 거죠. 4소점은 안 나옵니다. 3소점 투시도까지 그릴 수 있어요. 보통 설계를 할 때 1소점이나 2소점을 많이 사용합니다. 3소점은 사진 찍을 때 3소점이 나와요. 자, 가번하고 나번은 좌우로 각도가 똑같이 올라갔죠. 맞습니까? 자, 보시죠. 좌우 30도죠. 얘는 좌우 15도죠. 그래서 등각투상이라고 합니다. 등각, 각도가 같다라고 해서 등각투상이라고 하고요. 자, 얘는 어떤가요? 한쪽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사투상 혹은 사축투상이라고 합니다. 축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사투상 또는 사축투상 이렇게 불러요. 자, 이건 넘어가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화살표 방향에서 제가 바라보게 돼요. 사물을. 화살표 방향에서 바라보면 내 앞쪽에 가상의 화면을 세웁니다. 그리고 수직면으로 선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맺히는 걸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선이 점으로 표현이 됩니다. 수직으로 바라보니까. 여기 있는 선이 뒤쪽에 있고 여기 있는 선이 앞쪽에 있지만 원근감을 빼버렸으니까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게끔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선과 이 선은 어디서 구별해요? 바로 이쪽에서 바라봐야 구별이 되겠죠. 자, 보시면 이렇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사물을 앞에서 바라봤다고 해서 정면,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우측면, 왼쪽에서 바라보면 좌측면, 위에서 바라보면 평면, 밑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저면, 그 다음에 뒤에서 앞을 바라보면 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총 6개의 면이 나오게 됩니다. 정면, 좌우측면, 평면, 저면, 배면. 그러니까 저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아래 저자 쓴 거예요. 배면은 등배자 쓴 겁니다. 저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그 높이뛰기를 했어요. 이게 등으로 이렇게 넘잖아요. 그걸 배면뛰기라고 해요. 이해를 못했어요. 배면은 이렇게 넘어야 배면이지 어떻게 이렇게 넘어야 배면이냐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선생님이 한자를 안 가르쳐 주셨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등배자더라고요. 네, 배면. 자, 그 다음에 설계를 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얘가 삐뚤어지면 안 돼요. 지금 삐뚤어졌죠? 여기도 삐뚤어졌죠? 이렇게 삐뚤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크기가 달라졌죠? 네, 이렇게 크기가 달라져서도 안 됩니다. 똑같은 크기, 똑같은 위치. 이게 기본입니다.
이 간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평면하고 좌측면의 간격은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맞출 수 있으면 좌우 측면은 간격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입니다. 한번 보시죠. 한 3-4번 돌려볼 테니까 천천히 보세요. 이게 정투상입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에서는 정면, 우측면, 좌측면의 개념이 없어요. 좌우 측면은 있을 수 있는데 정면과 배면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냥 정면, 좌우, 배면 다 통틀어서 인면이라고 합니다. 설립자를 쓴 거예요. 인면도라고 해요. 그래 놓고 주출입구를 정면으로 삼습니다. 주출입구를 정면으로 삼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그 다음에 배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정투상에 대해서 이해되시나요? 네. 영상으로 보면 조금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 과제물 번호가 26번입니다. 26번이 이게 정투상 과제물이고요. 문제, 답, 문제, 답. 그 다음에 얘는 문제만 있고 답은 없습니다. 얘는 이걸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겁니다. 얘도 똑같이 따라 그리는 거고요. 똑같이 따라 그립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얘는 그냥 참고 이미지입니다. 똑같이 따라 그리기입니다. 여기 있는 이 도면부터가 CAT 2급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수증 필요하신 분들 계시죠? 있나요? 없나요? 이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평가 2번을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걸 제출해 주시면 돼요. 이거를 2D로 한번 그릴 거고 3D로 한번 그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위에 있는 내용부터 보도록 하죠. 얘를 그릴 겁니다. 오늘은 그리는 방법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사이즈는 30, 20, 10입니다. 3, 2, 1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바라본 것을 정면으로 삼습니다. 그러면 이쪽이 우측면이 되는 거고 이렇게 바라본 게 평면이 되겠죠. 우측면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어떤 명령어 쓰냐면 X라인이라는 명령어 쓰면 됩니다. X라인 0도 하나, 90도 하나, 그 다음에 45도 하나. 그 다음에 좌하단에 있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바로 여기가 정면이에요. 정면의 우측 상단에 45도 사선을 그리는 겁니다. 옵셋 30, 옵셋 20, 트림. 자, 네모난 사각형 만들어졌죠? 얘가 정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정면이 됩니다. 일정한 간격 적당히 띄우세요. 이 간격은 적당입니다. 치수가 들어가야 할 만큼의 간격이란 뜻이에요. 수평선을 쭉 따라 그때 45도 사선을 만나면 클릭 후 수직으로 내려긋습니다. 이 각도가 45도일 때만 돼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다가 컴퍼스로 해서 원을 이렇게 그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굳이 원을 안 그려도 돼요. 45도 사선을 그리면 됩니다. 옵셋 10mm,
나머지 필렛으로 선을 끊고 트림, 펜스로 잘라나갑니다. 그러면 하나가 완성이 된 거죠. 얘는 가상선이니까 이렇게 선을 바꿔 나가 볼까요? 그 다음 어레이, 렉탱귤러. 자, 150, 150. 오소시에이티브 끄고, 그러면 자, 12개 모양 준비된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